네, 안녕하세요. 몽대리가 돌아왔습니다. 라람자. 자, 네, 여러분 오늘은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그런 상품입니다. 자, ELS, ELF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ELS와 ELF 상품이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상품에 대해서 어떤 완전 막 세부적인 막 디테일하게 모든 내용을 담는다라기보다는 커다란 틀에서 기본적인 상품 구조라든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다가 최대한 좀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이 상품은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100%까지 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깔고 가셔야 나중에 이제 은행 직원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할 때 매우 유익한 사전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한 시간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ELS, ELF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에서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은행에서 우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어떤지 봤더니 연 0.9%, 1% 정도로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자체가 매우 낮다라는 그런 부분. 거기다가 이제 이자에서 또 소득세까지 또 떼잖아요. 그리고 떼고 나면은 사실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대안으로 찾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LS, ELF 상품이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ELS, ELF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고요. ELF는 주가 연계 펀드라고 합니다. 이 ELS와 ELF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요거를 또 설명하려면 또 한 세월인데 우리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ELS 상품을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ELF다 라고 이해하시고 일단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ELF 상품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가지고 상품 구조를 한번 뽀개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거래하시는 은행 어플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투자 상품 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ELS 상품이 종류가 쫘르륵 나옵니다. 자, 이렇게 ELF 상품의 이름을 딱 보면은 이 상품들의 이름만 가지고도 꽤나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일 뒤에 있는 ELS 파생형이다 라고 떡하니 써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ELS를 여러 개를 뭉쳐놓은 ELF 상품이다 라는 거고요. 자, 중간에 보면은 지수 연계라고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수익 실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가 지수가 뭔데요? 라고 궁금해 할 텐데 여러분들 코스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피. 자, 코스피가 뭐죠, 여러분들? 일단 이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게 코스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수가 코스피라는 게 있듯이 다른 나라들도 각자 그런 지수들이 있거든요.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는 S&P 500, 일본을 대표하는 지수는 니케이 225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부분인 건데 이 ELF 상품은 이런 각 국가의 대표적인 지수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막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상품이다 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상품 하나 찝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우리가 이제 주식형 펀드를 가입할 때 보면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고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데 얼마큼 수익이 날지 또는 얼마큼 손해를 볼지를 가입하는 시점에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통 해지하는 시점에 수익률이 정해지니까. 자, 그런데 이 ELF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는 시점에 수익률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수익률은 ELF 상품들마다 다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상품의 만기가 기본 3년이라는 건데 가입을 하고 나면은 무조건 3년을 쭉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 이 3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6개월에 한 번씩 일정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조기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이 상품을 보면 기초자산이 S&P 500, 유로스탁스 50, 코스피 200이라는 세 가지 지수로 조합이 된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투자 수익률이 연 2.2%라는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의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품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상품 설명서를 딱 보시면 투자 위험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매우 높은 위험이다. 빨간색으로 아주 강조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모든 투자 상품이 그렇듯이 예금자 보호도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실현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냐 못하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처음에 이 ELF 상품을 가입하는 시점에 기초자산,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종류의 주가 지수들 있죠. 걔네들 각각의 가격을 100%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11월 16일을 기준으로 보면 S&P 500 지수가 약 3,572, 유로스탁스 50이 3,441, 코스피 200이 329 정도가 되는데 예컨대 이 시점에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을 100%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수들이 이제 6개월 동안 매일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딱 되는 이 시점에 이 지수가 처음보다 85% 위에 있다 라고 하면은 이 6개월째 되는 시점에 수익이 바로 나는 구조예요. 우리가 처음에 연 수익률이 2.2%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조기 수익 실현이 됐으니까 1.1%의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월째 되는 시점에 이 세 가지 지수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85%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익 실현이 되는 게 아니고 만기가 6개월 뒤로 이렇게 밀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째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지수를 보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주가 지수가 처음 가입하는 시점 대비 85% 위에 있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기간이 1년이 찼으니까 연 2.2%의 수익률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다 보면 가입하는 시점에 100%로 났던 각각의 기초자산의 가격들이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85%, 그 다음에 이제 1년째 되는 시점에 또 85%,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80%, 2년이 되는 시점에 75%,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70%, 이런 식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조기 상한 조건들이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아주 위험한 가정을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수가 각각 딱딱딱 요런 상태에서 다른 지수들은 계속 1000 내외에서 계속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데 유로스탁스 50이라는 지수가 완전 개박살이 난 거예요. 예컨대 막 계속 68% 수준,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1000이었는데 가입하자마자 680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조기 상한이 한 번도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만기 연장이 안 되는 최종 3년째 되는 그 시점의 주가 지수가 얼마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3년째 되는 시점에 최종 수익 상한 조건이 65%짜리가 있고 60%짜리도 있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예로 들어드린 상품은 65%짜리인데 이 유로스탁스 50이라는 지수가 처음에 가입할 때 예를 들어 1000이었는데 최종적으로 3년째 되는 시점에 660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ELF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수익이 날까요? 손해를 볼까요? 자, 수익이 납니다. 왜냐? 지수 자체는 660까지 겁나 많이 빠졌는데 650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자, 처음에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3년을 풀로 채운 거기 때문에 연 2.2%씩 해가지고 총 6.6%의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유로스탁스 50이라는 지수가 3년째 되는 시점에 아주 그냥 개떡락을 했어요. 가입할 때 1000이었는데 계속해서 660 정도에서 밑에서 쭉 놀다가 조기상한이 한 번도 안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최종 3년째 되는 시점에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100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투자 원금의 90%가 손해가 나는 겁니다. 왜냐? 처음에 약정을 했으니까 최종 만기되는 시점에 처음 가입할 때 대비 65% 이상인 경우에만 연 2.2%의 수익률을 주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거니까요. 자, 그 이상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진 전체가 다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ELF 상품이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100%까지 날 수 있는 아주 매우 엄청 무서운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에 도움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자, 지금 설명드린 정도의 이 정도의 상품 구조가 ELF 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골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드 플러스, 뭐 트리플 가드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복잡한 상품들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설명드린 기본 구조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 외의 상품들은 다 가지치기 느낌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취 판매 수수료라든지 중도 환매 수수료 같은 것들도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간단하게 선취 판매 수수료는 뭐냐면 은행에서 먹는 수수료예요, 여러분들. 보통 0.7% 정도 하거든요. 1000만원짜리 ELF 상품을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7만원 정도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이제 직원하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0.4%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매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이 ELF 상품에 가입을 하고 나서 조기 상한 조건 결정일자라든지 최종 만기 상한 결정일자가 되기 전에 이 중간에 급하게 이제 이 상품을 중도 해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종의 페널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입한 지 6개월이 안 된 시점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매 금액의 7%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환매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떼기 때문에 가입을 하기 전에 이 자금을 내가 최대 3년 이내에 빼서 써야 될 일이 생기진 않을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고 난 뒤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ELF 상품 뻐개기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